네, 우리 증시가 과매수권이라는 인식에 매물 소화 과정 지속되면서 약세 보인 어제장이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1년물, 5년물 LPR 금리를 각각 10bp 인하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실망감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요. 우리 증시의 수급, 또 눈에 띈 업종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비가 오면서 좀 오시기에도 좀 번거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아쉽다면은 어제 수중전에 우리 이제 한국 축구팀의 평가전이 있었는데 네.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MBN 싸우셨죠, 뭐. 저녁 뉴스에서도 좀 기대치가 있었는데 좀 한 골 더 넣어서 이겼더라면 클린스만호가 첫 승을 거뒀을 텐데 네. 뭐 하여튼 비가 오더라도 뭐 주식 시장을 좀 촉촉히 따뜻하게 적셔주면 좋겠습니다. 멋진 또 해석 네. 감사합니다. 자, B2 거래 잔액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6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19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부 종목들이 급등세에 나와주면서 예. 추격 매수 심리가 작용을 했다라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B2의 증가세 지금 걱정할 만한 수준인지 그리고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걱정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도 이게 영화 보시다 보면 이게 추격할 때 박진감 넘쳐요. 더 보게 돼요. 이른바 그러니까 몰입이 이제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식 시장도 좀 정말 답답했다가 지금 간만에 좀 주도주가 꿈틀거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전선 쪽도 그렇고 시클리컬이라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 그래 뭐 어떻게 이제 뭐 주식시장에 재미 뭐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이제 좀 괜찮겠다 싶으니까 또 빚을 얻어서 이제 이른바 B2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 잔고가 줄어들었다가 또 19조 원까지 이렇게 또 깜짝 또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추적한다. 보기에는 굉장히 또 박진감이 넘치고 또 이 일봉, 월봉이 꿈틀거리는 걸 보면서 그래 나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정시에 좋은 게 제가 비를 말씀드렸는데 아니 잔디도 비가 와서 좀 촉촉히 적셔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유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땡겨왔든 어쨌든 간에 유동성은 늘어나니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추격 매수가 멈추고 갑자기 방향성이 싹 전환됐을 때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이 이전에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하고 좀 다른 거는 그때는 대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좀 골고루 퍼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용어를 보시면 주도주,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좀 성장주인데 대기업 쪽의 중심. 그러니까 이게 종목과 섹터가 편향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마구잡이로 지금 개인이 쫓아가는데 괜찮을까? 이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너무 기발해서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두 분 앵커분의 이름을 따서 좀 투자자분들에게 좀 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나시다 싶으면 여러분들 정지하시고 신중하십시오. 자, 정지형과 신중호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고민이 좀 풀릴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어디 다른 데서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정지하시고 신중하시라. 정지형과 소장님의 입담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건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지난해와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초반부에 3,000선을 넘을 때는 대세 상승이 골고루 퍼졌어요. 그때는 바이오도 좋았고 괜찮은데 지금은 꼭 주도주 일부에만 또 대기업에만 집중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여기에 너무 우리가 몰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도 있고 정지할 필요도 있다. 좀 감안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신중한 시선들이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B2가 늘어나면서 6월 들어서부터는 다소 이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뭐 대형주를 샀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좀 뭘까 과격하다는 표현까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또
시장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나간 자리에 개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소위 말하는 단기 어떤 꼭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근데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개인이 채웠죠.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채워진 공간이 단단해지면 좋은데 네. 다른 공간에서 또 빈틈이 생겨버리면 네. 누구겠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이죠. 그렇죠. 방금 전에 이제 신종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네. 대로 이게 이른바 이 균열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개인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특징은 뭐냐면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 함께 나오니까 크게 서로 다치지 않는데 개인들은 이게 아니에요. 들어갈 때도 우르르 들어갔다가 이게 상처를 입게 되고 나올 때도 우르르 나오다가 상처를 입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과의 대결, 경쟁에서 결국 상처를 입는 쪽은 개인인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절대로 무리한 추격 매수는 반드시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비온 후에 더욱 땅이 단단해진다고 하는데 예. 우리의 투자 포지션을 단단하게 해줄 것은 결국은 기업 이익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네. 그래서 자, 대형주에 또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대형 기업들의 좀 실적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프랑스, 베트남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네. 이와 함께 방산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프랑스에서는 파리 에어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예. 또 베트남 순방 계기로 K9 자주포 수리온에 대해서 이제 또 베트남의 수출길이 좀 열리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방산 테마에 대한 투자 전략 유의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유의점이라는 것은 너무 이제 우리가 방산이라는 쪽보다는 이제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지금 방산이 좋으니까 방산만 다 쓸어 담자.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산의 특징은 이게 이제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요인 또는 글로벌 이 외교 군사적인 요인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국지적인 전쟁의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또 유럽에서 우리의 이 K 무기에 대한 이 K 방산에 대한 굉장히 또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우리의 이런 이 전차 K2 전차나 K9 자주포의 시험 발사를 막 이렇게 네. 비명을 질러요. 네. 환호성을 지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신뢰는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제 군사 안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보면 또 단기적으로는 이런 무기 수요가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방산, 너무 방산 잘 나가. 방산 좋은데 여기에다 모든 걸 다 담지는 말라는 말씀을 예.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방산, 산산 또 어디 잘 나갑니까? 부산. 왜냐하면은 지금 또 네, 부산의 네, 엑스포 네,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우리 MBN 특보로도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 연설. 영어 연설도 했었고 지금 에스파도 출동을 했고 싸이도. 이게 참 이게 흥미로운 것 중에 뭐냐면 이 싸이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부산 스타일이 된 건데 그러면서 혹시나 외국인들이 못 알아볼까? 그래도 유튜브 무슨 1억 뷰, 3억 뷰 뭐 그랬잖아요. 10억 뷰 했는데 못 알아볼까? 검은 선글라스를 써버렸대요. 중간에 발표를 하면서.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외국인들에게 이 BIE 세계 엑스포 이 기구에 참석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싸임을 한번 보여주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프랑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리온 우리가 이제 네. 자체 개발한 이 헬기입니다. 예. 한때 조금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가 한국군에서 사용하는 헬기가 K60 뭐면 KH60이라고 해서 블랙호크입니다. 블랙호크를 만약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블랙호크였어요. 근데 이제 이 블랙호크인데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수리온인데 프랑스에서도 탐을 낼 정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방산하면은 우리보다 앞선 위치 원전도 그렇고 앞서 있었던 나라가 맞습니다. 바로 프랑스였거든요. 네. 우주항공 쪽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가 나왔어요. 네. 방산과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협력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루마니아에도 우리가 원전 이번에 계약 체결됐죠. 유럽에 진출할 때 그동안에는 미국
미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적인 협력인데 네. 사실 프랑스하고는 경쟁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프랑스하고도 원전에서 협력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고 방산과 함께. 그다음에 방산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굉장히 지금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네. 있거든요. 네. 이것도 한국 항공우주와 함께 나갈 길이 열려 있다. 저는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고 개별 기업으로만 보면은 한국 항공우주도 있겠지만 저는 특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리고 현대 로템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방산도 방산이지만 역시 지하철, 네. 시설, 인프라까지도 다 같이 나오고 네. 실제 지난번에 카타르 월드컵을 열리기 전에 카타르의 지하철 1호선이 어디가 건설? 현대 로템이었죠.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풍산 역시 이 총탄 그다음에 하약 풍산이 있죠. 그다음에 퍼스텍과 빅텍 쪽도 저는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방산에 있어서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 안보 상황에 따라서 좀 급변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다 담지 마라. 방산이 좋다고 방산만 담지는 마라. 적어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방산이 아주 좋은 그런 종목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데 제 뒤편에 보면 또 라면이 좀 보이실 겁니다. 네네. 네, 라면 시사안전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려고 네. 그러는 거죠. 예. 방산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라면, 뭐 우리가 음식료, 식료, 뭐 식자재 이런 부분들이 핫했고 사실 주가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약간의 규제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볼멘 소리가 나오는 그렇죠. 부분들이 코멘트에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나왔죠. 그래서 이 라면이나 내지는 이 관련주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실제 정말 라면 값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지 그냥 뭐라 할까요? 뭐 민심 달래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봐야 어떻게 될까요? 보십니까? 오늘 신종호 앵커께서 주제 잘 고르셨어요. 먹는 거에는 제가 전문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투자자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자, 라면은 내리면 아니고요. 오르면입니다. 오르면 왜? 못 견뎌. 못 견딘다. 우리나라 사람들 라면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하나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은행주가 참 지난해 좋았다가 올 초에 안 좋았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이복현 건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 할 때 뭐 이복현 회장이랑 금융 관련 회의 할 때 그랬지만 아니 은행들이 왜 이렇게 예금 많이 올리고 무슨 금리 장사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이제 4대 은행, 5대 은행 이렇게 KH까지 압력이 있었죠. 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좀 금리 좀 내리겠습니다. 그래 버리면서 은행주가 네. 흔들렸어요. 네. 내려갔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은행주는 그럴 수 있어. 말을 좀 들어야죠. 근데 라면 먹어야 돼요. 이거 말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10년 전에는 좀 내렸어.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내릴 수 있었냐면 선물 가격이 내리게 하는데 지금 이제 추경호 부총리 이야기는 선물 가격이 내리니까 좀 내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재료로서는 그 밀로 되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 밀 원료가 되는 수입 가격은 별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통하는 뭐 팜유나 이런 가격들은 별 변동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라면은 먹어야죠. 이게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글루텐 이거는 못 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먹으면 안 돼. 2개 먹어버렸네. 근데 이게 라면은 그래서 저는 이게 못 끊는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에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 값 좀 안 올려. 이게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이창용 한은 총재하고도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료비나 저는 유통이나 이런 걸 봐서 거는 가격이 있죠. 네. 이런 걸 따지고 본다면은 저는 내리기 힘들다. 그래서 라면은 내리면 아니고 오르면이다. 오르면. 이렇게 네. 보실 텐데 그래서 저는 왜냐면 이걸 다 가격 반영돼서 안고 가면은 이 오른 가격만큼 결과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된다. 아까 우리 정정의 그 실적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하반기 가서 실적 좋으면 이 종목들은 저는 오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주목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전에 제가 몇 번 강조드렸어요. 농심은 농심, 삼양, 오뚜기, 풀무원, 신세계푸드도 라면이 나오죠. 관련된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은 다 상승될 수밖에 없다. 왜? 가격을 다 안고 시장에서 오히려 매출 자체는 여름이 지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최근에 또 이 뭐 비빔면, 쫄면
너무 맛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침부터 드시지 말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 가격이 내릴 가능성은 적고 네. 라면은 오르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라면은 못 끊는다. 그래서 하반기에 음식료주들 실적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통해서 도움 말씀 주신 배종찬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